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딩입니다. 벌써 또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다이어리 같이 언박싱하면서 새해 다짐 같은 거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다이어리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 다이어리를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썼어요, 올해 한 해. 이 다이어리 보면서 제가 올해 1년 동안 호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총정리를 해보고 지난 영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들을 얼만큼 이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2024년 목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월에는 제가 도클랜드에서 막 불꽃을 보면서 새해를 시작했어요. 신나게 새해를 시작했지만 1월은 거의 내내 농장 생활하느라고 사실 정신이 없었던 달이긴 합니다. 때가 체리 피크 시즌이라 가지고 보통 11월에서 1월까지가 피크고, 저는 특히나 패킹 쉐드에 있었기 때문에 체리를 수확할 때 시즌에만 일을 하고 패킹 쉐드가 문을 닫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1월에 가장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가 설날이 껴있잖아요. 근데 설날에 체리가 빨간 과일이잖아요. 중국에 수출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진짜 농장이 정말 쉴 새 없이 돌아갔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이 돌아왔습니다. 2월에는 농장 세컨 비자를 이때 땄어요. 세컨 비자 따는 그 브이로그가 이때 나온 거고, 농장 일이 거의 끝나가는 시즌이라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다른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션 액세서리 샵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을 해서 했고요. 오늘이 12월 28일인데요. 오늘 마지막 근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7월까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리미테이션 그 카운팅을 안 했어요. 그래서 2월부터 12월까지 한 직장에서만 일을 했어요. 3월에는 제가 거의 워킹 스케줄을 이렇게 다 적었거든요. 3월도 보니까 일주일에 5, 6일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직전에 올린 영상이 한국 가는 브이로그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돈을 모았죠, 이때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 동생은 카페에 일을 구하고 어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3월에 찍었던 영상들이 문구 투어, 그리고 사사플러스 마을 가는 거 이때 찍었던 거고, 이게 다 결국은 한국 가려고 준비하던 그런 영상이거든요. 3월 말에 한국으로 잠깐 여행을 갑니다. 4월에는 그래서 2주 정도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에 있다가 12일에 다시 호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 지난 한국 브이로그 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아트마켓을 신청하고 붙은 게 이 4월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호주에서 그림으로 커미션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제 그림을 팔아봤다, 살면서. 그래서 되게 뜻깊은 달이었고, 4월 셋째 주부터 지옥 같은 호주 절망편이 펼쳐집니다. 왜냐면 동생이 다니던 카페에서 이때 잘렸어요. 이때도 되게 약간 저희가 느끼기에는 부당하게 잘렸었는데, 다행히 동생은 바로 또 다른 직장을 구하기는 구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저희 두 남매한테 있었던 시기였고, 그리고 5월에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쉐어하우스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이거 쫓겨난 것도 주인 측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요. 이것도 영상으로 지금 올릴까 말까 왜냐면 너무 또 부정적인 이야기여가지고, 블로그에는 이미 그걸 구구절절 이렇게 그때 당시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저의 경험이 또 제가 그걸 해결해 나갔던 그 시간들이 호주 와서 그런 일을 겪으실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올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5월에 그 쉐어하우스에서 저희가 쫓겨나게 됐어요. 진짜 이때가 정말 힘들었죠. 이때 당시 멜버른 집값이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모으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집 인스펙션을 보러 다니려면 일을 빼야 되는 그런 좀 되게 힘든 상황에 놓였어서, 이 5월이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구했습니다. 6월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아직까지도 너무 잘 살고 있고, 동생한테도 4, 5, 6월이 되게 바쁘고 힘든 시즌이었는데,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어학원을 다녔어요. 거의 새벽에 나갔다가 일하고 바로 어학원 가서 10시, 11시 돼서 들어오는 스케줄로 3개월을 살았거든요. 6월에 드디어 어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어학원 졸업 축하한다 하고 그때 조그마한 케이크 하나 불었던 거 기억이 나고요. 6월에는 저가 또 바빴던 게 7월이랑 9월에 두 번의 아트마켓이 있었는데, 그 아트마켓을 준비하느라 6월도 또 호로로로록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아트마켓을 준비하는 과정들도 나중에 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 제가 엘레멘터리라는 디즈니 그 영화를 보러 가서 진짜 K 장녀로 너무 공감을 해서 진짜 펑펑 울탔습니다.
절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버지랑 딸이랑. 아, 나 그 장면에서 진짜 너무 울었잖아요. 호주 올 때 우리 부모님이랑 저가 생각나가지고 진짜 너무 울었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또 겪은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생각나서 진짜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 울었다. 7월이 됐습니다. 7월에는 시드니 아트마켓을 다녀왔어요. 이게 약간 한국의 서일패 같은 느낌인데요. 호주는 아직 문구 아트마켓이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서일패의 작은 버전의 느낌이었어요. 호주에도 문구 덕후분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성황리에 아트마켓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아트마켓이 적자였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제가 여기서 왕창 적자가 나서 7월에 또 돈 메꾸기에 들어가요. 왕창 쓰고 메꾸고 왕창 쓰고 메꾸고 이렇게 1년이 지나가가지고 사실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특별한 경험들은 참 많이 하지 않았나 좀 싶어요. 7월에 제 생일이 있었어요. 감동적인 깜짝 생일 파티를 받아가지고 이때가 정말 제 기억에 남는, 이때 당시에 호주에 있던 친구들이 호주에서 스티커를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스티커 커팅기를 사줬어요. 호주에서는 이런 인쇄나 문구 제작비가 제가 해보니까 정말 굉장히 비싸요. 호주 문구류나 이런 게 비싼 데는 사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문구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제가 만나보니까 자체 제작을 하시거나 아니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 이런 데서 이렇게 문구를 맡겨서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아쉬운 게 문구 퀄리티는 한국보다 좀 떨어지는데 가격은 훨씬 비싼 약간 그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인쇄소가 여기 알려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만 했다. 7월 말에 조그맣게 멜버른에서 하는 아트마켓에 나갔는데 여기는 그 문구를 중점으로 하는 아트마켓이 아니다 보니까 망했지만 친구를 많이 사긴. 왜냐면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주변에 옆에 부스 하시는 분들이랑 계속 떠들다가 와요 그냥. 그래서 그 옆에 부스 분이랑 다 친해져서 막 인스타그램 친구 되고 이렇게 돼갖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또 7월이 지나갔고요. 8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월에는 이때 진짜 인상 깊은 전시를 봤는데 보나드 전시라는 전시를 보러 갔었어요. 커피 관련된 행사를 진짜 많이 하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제가 동생이 바리스타다 보니까 그 커피 관련 행사들을 진짜 다 따라다녔어요. 라떼아트 챔피언십, 푸어오버리라고 드립커피 내리는 챔피언십, 테이스팅하는 챔피언십, 멜버른 커피 엑스포라고 되게 크게 하는 엑스포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주간 동안 대회나 엑스포나 그런 거 동생이랑 엄청 열심히 8월에 다녔고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8월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디자인 취업 준비에 돌입을 했어요. 8월부터 디자인 미더블 엄청 나갔어요. 당시에 제가 멘토링도 엄청 다녔어요. 호주에서 디자인 커리어를 유지하는 게 좀 간절했거든요. 그걸 이루지 않으면 사실 워킹홀리데이가 나에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호주에서는 인맥이 중요하거든요. 취업을 하려면 그 레퍼런스 체크가 아무래도 문화인 나라다 보니까 아는 사람 한 명 더 있는 거 중요하고 커넥션 많이 만드는 거 중요하고 생각보다 이런 미더에 다니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멜버른도 참 좁아요. 좁다 보니 이렇게 미더에 몇 번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아시는 분들이 생겨요. 좀 인사하고 얼굴 보고 너 또 왔네 하는 친구들도 좀 생기고 8, 9월에는 진짜 디자인 미더를 열심히 다니고 약간 인맥을 쌓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9월에 그렇게 8월이 지나가고 9월에 또 제가 아까 말했던 두 번의 큰 아트마켓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멜버른에서 열리는 아트마켓을 나가게 돼요. 이 아트마켓별로 컨셉이 있거든요. 멜버른 스프링이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그 봄 컨셉의 그런 문구 제품들을 들고 갔어야 됐기 때문에 다사다난하게 멜로 아트마켓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0월에는 인터뷰를 좀 계속 다녔어요. 튤립 축제 영상이 이 10월에 다녀온 거거든요. 전화로 그때 당시 다녀왔고 11월에 한국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10월까지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되게 좌절감을 많이 느꼈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11월에는 모아놓은 돈을 또 이렇게 깨가지고 한국에 다녀왔어요. 제가 한국을 간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년 4월에도 한 번 더 한국에 가야 됩니다. 동생은 한국을 한 번도 안 갔었어요. 동생은 이제 1년 만에 이제 11월에 한국에 간 거죠. 이 한국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12월이 됐잖아요. 정말 많은 게 변했습니다. 이 여행 한 번으로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왜냐면 제 동생이 한국에 간 그 3주 사이에 취업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동생은
한국으로 아예 귀국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시 호주에 같이 돌아오자마자 동생은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로 12월에 일어난 빅뉴스는 제가 디자이너로 호주에서 취업을 성공했어요, 여러분. 좋은 그런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호주에서 디자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워홀 1년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가 길어질 줄 몰랐어요. 되게 허송세월 보냈다고도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호주가 좀 생각보다 할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더 일찍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이룬 게 많네요. 제가 멜버른에서 그 목표에 연관돼서 한 것들을 숫자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좀 간략하게 한눈에 딱 보려면 역시 숫자가 최고잖아요. 가볍게 총 9번의 전시를 봤어요. 유튜브를 21개를 올렸더라고요. 직업이 유튜버신 분들에 비해서 한 달에 2개도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꾸준히 올렸다는 거에도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막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4년 동안 그냥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걸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되게 자기 효능감 같은 걸 느끼고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유튜브가 21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미더에 총 7번을 갔다. 그리고 총 4번의 아트마켓에 참가했습니다. 이건 진짜 저한테 또 다른 의미로 큰 숫자다. 100군데가 넘는 회사를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7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7번을 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6번에서 이제 다 떨어지고 정말 이번에도 떨어지겠지 하고 간 마지막 면접에서 일을 구한 거예요. 아무튼 이 다이어리에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저의 호주 1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이제 보내주고 새로운 다이어리 뜯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올해 이렇게 다이어리를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노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이어리, 저의 메인 다이어리를 소개합니다. 이거 역시 같은 브랜드에서 구매했어요. 얘네들이 똑같죠? 이게 오레이 디자인이고 디자인도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커버는 고를 수가 있어요. 그제 또 이것도 할인하는 20달러에 사왔고요. 너무 잘 써가지고 그냥 그 구성 그대로 다이어리를 샀고, 내지에 저는 이렇게 일러스트 포인트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얼리 영역이 있고요. 먼슬리가 있고 위클리 있고, 그때도 필요 없다고 했었지만 그 책 읽고 약간 인상 깊은 구절 쓰는 용도로 사용했던 전화번호 정리하는 영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맨 뒤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여백의 노트 공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뒤에 이 스티커 세트가 있는데 얘 말고도 쓸 스티커가 너무 많아서 몇 개 쓰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구매한 다이어리가 이건데요. 텀블벅 펀딩으로 조그만 스튜디오 제가 진짜 엄청 팬이거든요. 2024년 다이어리 펀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도 역시 이렇게 귀엽게 앞에 이렇게 달력이 모여있는 칸이 있고요. 월별로 이렇게 표를 정리하기 좋아 보이는 내지가 있고요. 귀엽게 일러스트가 있는 먼슬리 페이지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좋아한다고 말했던 그 구성 있잖아요. 딱 그 구성이에요. 앞에 먼슬리 있고 뒤쪽에 다 노트. 진짜 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할 일 정리하는 체크리스트 구성이 나머지 영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일을 시작하면서 업무 노트로 쓰려고 프로젝트 스케줄을 적고요. 마감 기한, 저는 언제 프로젝트 시작하고 언제 마감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뒤에 노트 영역이 정말 좋은 게 회의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이디어 같은 거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여기다가 프로젝트 타이틀 쓰고 날짜 쓰고 회의록 정리하고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 정리하고 하기에 정말 좋은 노트 같아서 업무 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새롭게 시도하는 다이어리인데요. 한국에서 사왔어요.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보시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처음부터? 여기도 뭐 먼슬리가 있는데 이건 사실 먼슬리를 쓰려는 용도로 구매한 다이어리가 아니라서 먼슬리를 제끼고 넘어가면 데일리 페이지가 바로 여러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얘보다 더 작은 사이즈예요. 요만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딱 4칸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영어 일기 쓰려고 샀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은 다 못 채울 것 같은데 요 반 정도는 영어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2024년에는 영어 일기를 매일매일 써보자 해서 요걸 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지금 같이 뜯을 탁상 달력. 요것도 한국에서 사는데요. 요거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샀어요. 왜 샀는지는 요게 이유를 다 합니다. 아니 달력 안에 일러스트들이 이렇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또 탁상 달력을 채워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탁상 달력에는 정말 까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적어요.
얘는 파트타임 일할 때 시프트 적고 돈 들어오는 날, 월급 날, 세금 내는 날 뭐 이런 거를 여기다 다 적어놓고요. 여기는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만 적고요. 여기는 내가 까먹으면 안 되는 날들 있죠. 남자친구 생일이나 부모님 생일이나 동생 생일이나 친구들 생일도 다 적고 그런 용도로 요 탁상 달력을 활용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달력을 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근데 15.99달러인데 박싱데일 세일에 5달러로 샀어요. 미니 탁상 달력이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책상 앞에다가 세워놓는 거. 근데 제가 이런 용도로 쓰려고 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이어리를 살 때 이때는 당시 세트로 요만한 달력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원해서 산 건 아니었고 세트를 사다 보니까 요거를 부속품으로 받아서 산 거였는데 이거를 제가 너무 유용하게 1년 동안 잘 쓴 거예요. 요건 제 유튜브 노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마이 드림 다이어리라고 제 목표 영상 일정이에요. 제가 그동안 촬영해놓은 영상 리스트를 여기다가 적는데요. 이 중에 이제 업로드 되는 애들이 이렇게 슬래시로 지워지고 다음 장에는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애들부터 밀린 애들 순서대로 그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12월에 밀린 영상이 이만큼입니다. 이때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딱 2달 단위로 달력을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5달러면 사실 4,500원 정도거든요. 근데 4,500원 정도 내고 내가 요 정도의 효율을 누릴 수 있다면 요건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 생각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미니 달력을 샀습니다. 사실 뒤에는 저한테 붙이는 영역이라서 별로 크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뒤에도 이렇게 일러스트가 다 있는 귀여운 카드 달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리고 저희 2024년 목표를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첫 번째 목표가 유튜브 근황 따라잡기더라고요. 2024년에도 이거 목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직 올해 4월에 머물러 있거든요. 거의 8개월 전에 있죠. 이게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속도를 제 편집 속도가 따라오질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그때 막 생각나는 영상을 이렇게 또 찍어서 사이사이 올리다 보니까 그런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또 밀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다. 이게 정말 매주 하나씩 올리지 않는 이상 내 영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거를 터는 방법에 대해서도 근황이랑 이거랑 번갈아 가면서 털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두 번째 목표가 제가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는 거였는데 이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진짜로. 사실 이걸로 2023년은 설명이 다 됐다. 너무 보람찬 한 해였다. 요거 하나 때문에. 그때 당시 영상을 보니까 이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취업을 하면 그동안 뭘 했었는지를 좀 풀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블로그에도 저는 글을 쓰고 있었어요. 한 번도 공개 글로 쓰질 못했어요. 왜냐면 약간 제가 이러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과정을 올려버리면 그게 신빙성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없으면서 결국은 이거 실패한 방법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걸 올려마라 하고 발행을 아예 안 했거든요. UX, UI 디자이너 해외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 수에서 취업하는 그 루트를 뚫어 나갔는지, 어떻게 포트폴리오 준비했는지, 어떻게 이력서 준비했는지, 제 포트폴리오는 뭐가 들어갔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뭐 어차피 지금 당장 취업도 안 되는데 이거 이야기해서 뭐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넣어놓고 공개를 계속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2024년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세 번째 목표가 운동 영어 공부 꾸준히 하기였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는 그 내 프로젝트를 영어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내가 일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2024년에도 또 가져가야 될 목표 같고요. 왜냐면 영어가 늘기는 확실히 늘었거든요. 저는 호주 친구들도 와, 니 처음 왔을 때보다 영어 진짜 잘한다 라고 할 정도로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기에 너무 부족한 거죠. 올해는 꼭 영어 일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냥 먹고 살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영어가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듣기랑 말하기만 하면 됐어요. 영어를 읽고 쓸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일을 시작하니까 읽고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회사는 서류를 해야 되고 메일링을 해야 되는데 메일링 할 때마다 그리고 회사 일을 하다가 대회비가 걸리는 문제를 챗 GPT의 도움을 받을 순 없잖아요, 여러분. 교정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잘 읽고 잘 쓸 줄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단어를 정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누가 영어 높임말 없다 그랬어요. 영어에도 예의가 있고요, 여러분. 특히 비즈니스에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참 힘들어요. 내가 무례하게 클라이언트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해서 메일 한 번 보낼 때도 막 수십 번 고민하다 보내고, 물론 그 과정에서 느는 거긴 한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조금 더 어학원도 다녀볼 의향이 있고요. 2024년에 가장 큰 목표는 사실 이 영어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일 구하는 데는 여러분 저 정도 영어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목표가 경제관념을 일깨우자였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2024년에도 생각을 좀 해야 될 목표다. 근데 막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진 않기로 했어요. 2023년에는 내가 너무 돈을 있어도 쓰고 없어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쓴 돈들을 다 돌아보니까 그게 내가 정말 낭비한 돈이었나? 라고 생각해보면 글쎄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돈을 모으는 방법은 둘 중 하나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소비를 줄이던가 아니면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늘리던가. 그쵸? 그래서 저는 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올해 추가한 목표인데요. 생활 패턴 만들기입니다. 이거 진짜 저한테 너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안 그래도 수면 패턴이 엉망진창인데 직업 특성상 그렇기도 했지만 밤을 되게 많이 새요. 밤새는 게 진짜 거의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호주에 와서 동생이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동생 아침 일찍 출근을 하다 보니까 동생이 자는 시간에 그 시간 되면 맞춰서 또 잠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생 덕분에 작년 한 해 동안 좀 제 시간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 패턴이 좀 생겼었는데, 다시 동생이 지금 한국에 돌아갔잖아요. 돌아간 이후로 유튜브 편집하느라 밤새고 일 받은 것도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건강이 망가질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조금 엄습해 오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이 생활 패턴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남들 잘 때 자고 남들 일어날 때 일어나고 남들 일할 때 일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햇빛 셀 때 사람이 햇빛을 좀 쐬줘야 되고, 저의 2024년은 또 이 목표를 가지고 호주에서 다사다난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도 되고 좀 기대도 돼요. 왜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도 해가지고 2024년에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겠지 싶긴 한데, 또 미래에 제가 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 목표하신 바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2024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간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